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죠. 무슨 이제 변호사 군단이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경욱 대표 물론이고요. 여러 정치인 중에서 요즘에 또 현역 국회의원도 국힘당 현역 나왔고요. 이제 점점 커지는데 무엇보다도 묵묵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1인 시위하고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봉규TV 구독자님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론조사도 나왔죠. 부정선거였다고 4.15 총선 생각하는 국민들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도 나오고. 부정선거 구주화 변호사도 있구나.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이런 걸 실었는데요. TV조선 기자들 몇 명 이상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덮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오픈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아마 TV조선 기자하고의 그 카톡인지 문자인지 오고 간 내용을 올렸네요. 박주연 변호사가. 여기 보니까 TV조선 기자죠. 있습니다. 속 시원히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연 변호사, 밝혀주세요. 빨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얘기하니까 재판으로 못 밝히게 갖은 수를 쓰겠죠. 덮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TV조선 기자가 얘기하죠. 취재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그냥 취재하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맞거든.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나라를 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 기자가 안 무서우십니까? 하고 이걸 밝히니까 이제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사람들 무섭지 않냐고 물어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기 쭉 나온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쭉 오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자가 그냥 들어도 납득 안 되는 변명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의 변명이겠죠. 그리고서는 진짜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박주연 변호사를 응원하는 거죠. 덮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곧 밝혀질 거라는 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관위랑 올해 인터뷰했는데 내일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래놓고 박주연 변호사가 물어본 이거죠. 기자님, 요즘 부정선거 하신가요? 왜냐면 그 다음에 후속 뭐가 없으니까 보도도 안 나오고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할 것도 많고 하여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발을 갑자기 뺍니다. 그래서 박주연 변호사가 딱 알아듣고 있었나 하고 크크 이렇게 올리니까 이슈 단시간에 나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크크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주연 변호사하고 이 문자 오고 간 걸로만 봐서도 처음에는 TV조선 기자가 취재를 막 달라붙고 막 자기도 놀래서 해보니까 그랬는데 위에서 카트 당했다는 게 이제 나오죠. 위라는 거는 뭐 보도국장, 그 넘어서는 보도본부장, 그 넘어서는 사장이 있겠죠. 아마 취재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야야야야 골 아프다. 저는 이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이거 말고도 제가 들은 얘기 많아요.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종편에서, TV조선에서는 뭐 앵커까지 하고. 제 아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석에서 니네 부정선거 왜 안 하냐? 니네 진짜. 몇 년 전서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형님 위에서 형님 그러니까 그런 소리 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취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재해서 올리면 야야야 그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박주연 변호사가 작년에 올린 건데요. 2022년 5월 22일 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기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때 기자들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취재 이후 부정선거임을 알았지만 상부의 지시로 보도를 덮었다. 근본 3구 대선 이후 다행히 3구 부정선거에 대해 탐사보도 세븐 2022년 4월 14일 보도는 되었지만 밝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하나씩 다시 시작하자. 깨어있는 그리고 깨어나는 국민들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이게 2022년 5월 22일 날 쓴 건데 위에 그 올린 이제 자기하고 TV조선 기자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그 밑에다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취재가 시작됐는데 이제 상부의 지시로 막혔다. 그런데 3구 대선, 지난 대선에 다시 보도로 2022년 4월 14일 날 보도는 되었지만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겉만 핥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밝혀져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주연 변호사가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갑자기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는 듯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하면서 이 기사를 올렸어요. 링크를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선거 개입 해킹 뭐든 된다. 건당 200억 받는 여론 조작 기업. 연합뉴스 기사로 2023년 2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그 링크를 달았는데 이건 이제 아시는 분도 보도가 됐는데 다뤄지질 않았어요. 보통 연합뉴스 같은 데 하나 이런 게 터지면요. 그냥 전 언론이 다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안 받아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안 받아 또. 메이저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안 했는데 몇 군데는 그래도 이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에 보면은 건당 200억 받고 여론 조작 또 선거 조작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연합뉴스에서는 이스라엘 기업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국제탐사보도 컨소시엄에서 이스라엘의 팀 호르케를 잠입 취재해가지고 밝혀낸 거랍니다. 세계 각지서 30여 개 선거에 관여했대요. 조직이 팀 호르케라는 조직이. 그런데 건당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200 받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팀 호르케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나라를 먹는 판인데 200억이고 100억이고 그거 돈이 큰 게 아니거든요. 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판 먹으면 땡기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도 조 단위로 땡겼어요. 성남시장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거나 대한민국 총선을 이기면 아유 여기서 이기는데 뭐 150억이고 200억 드는 건 껌값이지. 그렇게 해서 있어 봤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다고 그래. 이거는 이 가디언이 유력 언론이에요. 영국의 최고의 언론이에요. 여기서도 보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론 조작 기업 또 선거 조작 기업이 있다. 이거 실체를 파헤친 외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야, 세계 30여 개 언론사가 참여해서 구성된 탐사보도 컨소시엄에서 이거 밝혀낸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요. 엄청난 작업에 의해서 밝혀낸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이게 취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취재에 의해서 밝혀낸 건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그 간판 없는 사무실인데 기자들이 위장해서 접선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밝혀낸 건데 와 지난 20년 사이에 33건의 대선 규모 선거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건 관여해서 27건 성공 거뒀대요. 근데 여기 한번 맡기면 단위가 꼭 150억 이렇다는 거예요. 1, 2년에 한 건만 해도 이 회사는 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돈 버는 거지. 그런데 20년 사이에 33건 했으니까 매년 한 건 이상 했다는 거네. 거의 1.5건 했어요. 매년 한 건 반. 매년. 근데 한 건당 200억씩 먹는 거야. 1.5건 했어요. 그리고 33건 중에서 27건은 성공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가 됐든 부정 여론조사로 만들든 해서 27건을 성공시켰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없다고? 한국이 중요한 나라인데 돈 하면 한국인데 이거 돈 없는 나라는 시키지도 못해요. 20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 출신들이 이걸 한다는데 베테랑들이랍니다. 선거 미디어 금융 분야의 전문성 지닌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다음에 정부기관 출신자들이래요. 그 이스라엘 하면 모사드 이건 뭐 유명하잖아요. 이런데 출신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데 한국은 없다고 도둑놈들아. 그런데 취재를 안 한다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짜 계정만 3만 개를 가지고 있대요. 3만 개. 가짜 계정. 여기서 여론 조작에 여기서 선거 조작에 이게 다 3만 개가 계정을 가지고 일로 지들 마음대로 일로 해킹하고 절로 해킹하고.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4.15 총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200억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디언을 비롯한 국제 취재진이 검증을 했는데 이거 진행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멕시코, 세네갈, 인도, 아랍에미리트 개국이 이 가짜 이 소스 코드로 해서 이게 에임스라고 하는데 생성한 가짜 계정이 여론 조작에 쓰인 흔적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여론도 조작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믿을 수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갑자기 돌풍 일으키는 거. 응? 이재명이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몇 % 유지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디언에서도 보도하니까 할 수 없이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건데 미치겠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엔 부정선거 없고 부정여론조사가 없다고? 우리나라 청정국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정치인들이 아주 대단하죠. 우리 양심적이고 이런 거 거래 전혀 안 할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지? 여론조작 전혀 안 할 사람이고 선거조작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지? 우리는 의뢰도 안 하고 돈도 이거 징글징글하다. 박주현 변호사 오죽하면 자기하고 TV조선 기자하고 뭐 카톡이 됐든 문자로 됐든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저도 TV조선 기자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형님. 취재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못하게. 그게 TV조선이고 그게 조선일보고 그게 레거시 미디어일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외쳐요. 그럼 국민의힘 뭐라고 그래?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 저거 음모론자들 무슨 극우 꼴통들, 거기는 거리를 둬야 한다. 전광훈 목사님 이단이다. 그러면 누가 나라 살리냐? 너희들이 부정선거 관심이나 가졌어? 부정선거를 밝혔어. 너희들이 뭐 했냐? 언론에 사명 안 하지. 집권 여당이라는 보수정당이라는 정치를 저렇게 외면하고 있지. 참 정치를 외면하고 있지. 그럼 누가 해? 국민은 떠들어대도 국민은 거리를 두고 주들끼리 속에서 공천해서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선관위는 지난번에 요건 TV조선에서 보도했었죠. 국정원에서 차례 그 선관위 해킹한 거를 잘 통보를 했대요. 외부에. 그리고 북한에서 해킹한 거로 의심되는 것도. 그러면서 선관위 이거 점검해야 된다. 서버 이런 거 점검해.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예요.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 들어온 거 점검하자니까 거부해. 왜 거부할까요? 점검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부정선거 관여했던 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부해요? 해킹당했는데 점검해야 될까요? 왜 점검을 거부해? 그게 중앙선관위예요. 이제 이런 거 보도해. 이거 TV조선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것도 국정원에서 밝혔으니까, 국정원에서 8차례 해킹 통보했으니까 했는데 선관위 점검 이제 보도해. TV조선에. 이것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도 안 해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 선관위가 왜 거부할까요? 그럼 당연히 부정선거 의심해야 될 거야. 북한은 왜 선관위를 해킹할까요? 부정선거지. 선관위가 은행에 해킹하는 건 뭐야? 돈 뽑아가려고 해킹하는 거고, 비트코인 해킹하는 건 뭐야? 코인 뽑아가려고 해킹하는 거고, 선관위 해킹하는 건 뭐예요? 선거 조작하려고 해킹하지. 거기 뭐하러 해킹하겠어요, 북한이? 이러면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하겠어요? 거기 내통돼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북한하고 내통했든가 부정선거 세력과 내통했든가.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기 두려우니까 선관위 타치하지 마. 여기 헌법기관이 점검 안 돼. 이 나라예요. 이게 TV조선이고 이게 조선일보고요. 이게 국민의힘이고요.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에이고, 국민들만 그냥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외치지.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누구까지? 기존 언론까지 철퇴 맞아야 돼. 보도 안 한 놈들, 취재 안 한 놈들, 취재 막은 놈들, 높은 놈들 왜 막았어?